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4 광주FC의 실점이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1일 10라운드, 광주는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리그 일정상 연기된 8라운드 울산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3라운드 포항전부터 이어진 연패였습니다. 초반 2연승을 달릴 때까지 아무도 광주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패배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구는 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먹히지 않으면 지지 않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실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연패 기간 동안 광주는 총 12실점을 했고 이는 경기당 평균 2골씩은 실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 시즌을 살펴보면 광주는 9경기에서 3승 6패를 거두면서 15득점에 15실점을 기록했는데 2023 시즌 동일한 경기 수를 비교했을 땐 4승 1무 4패의 성적으로 12득점 10실점을 기록했습니다. 2023 시즌 전체를 살펴보면 16승 11무 11패 47득점 35실점으로 전북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 즉 2024 시즌 9경기 동안 기록한 15실점을 지난해 성적에 대입한다면 이미 시즌 실점의 42%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2 시즌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성적, 눈에 띄는 공격력으로 우승을 차지해 K리그1으로 승격한 광주. 이정효 감독은 K리그1에서도 끊임없이 공격 축구, 주도하는 축구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는데 2023 시즌을 살펴보면 오히려 공격 지표보다 실점에서 더 탁월한 성과를 거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KGPT는 서버 검색을 통해 이에 대한 이정효 감독의 생각을 미공개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즌 내내 공격 앞으로 공격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축구를 하셨어요. 근데 숫자의 지표를 보면 그것보다 수비적인 성적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대 지역에서 그만큼 공격적으로 가야 그만큼 우리 골대 쪽으로 오지 않겠죠.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골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실점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4 시즌 광주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러한 지점을 파악하고 공략법을 세운 것일까요? KGPT는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인을 올려 주도하는 광주 축구와 싸우기 위해 상대 팀들이 단단한 수비벽을 세우고 역습으로 광주의 뒷공간을 공략한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6연패 기간 동안의 12실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물론 축구에서 실점의 원인은 하나의 이유가 100%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상대의 접근과 이에 대한 대응, 개인의 실력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지점들을 배제하기 위해 실점 시퀀스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당 가설에 부합하는 실점은 12골의 시퀀스 중 단 한 장면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7일 9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정호연에게 투입된 볼이 커트된 이후 이재원이 이승우에게 그리고 원터치 공간 패스로 광주 뒷공간에 투입된 볼에 의해 공격이 전개되고 결국 수원FC 김태환 선수에게 실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실점 시퀀스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대체로 광주의 낮은 위치에서 수비 숫자가 더 많음에도 실점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 특히 첫 번째 패스 또는 클리어링에 실패한 이후 숫자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실점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4월 13일 7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실점이 대표적입니다. 광주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낮은 위치에서 지공으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준 선수가 터치 이후 송민규의 압박, 비니시우스의 위치, 보아탱의 경계를 보고 적절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왼발이 아닌 주발인 오른발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송민규에게 한 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인천전에서 퇴장을 당해 김경민 선수 대신 이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동료 선수들 포지셔닝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실점은 후반 46분에 발생, 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는데요. 이 지점이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점입니다. 전반과 후반 30분 이후의 실점이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시간에만 발생한 실점이 총 7번으로 12실점의 절반이 넘는 횟수입니다. 앞서 보았던 두 번의 실점 장면도 그렇지만 6연패의 시작이었던 3월 17일 3라운드 포항전의 실점이 대표적입니다. 단 두 번의 연결로 이어진 후반 48분의 골. 물론 이러한 추가 시간 실점은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전술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기 또는 시즌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해당 시간대에 실점이 많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팀에서 어떠한 특정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을 했다고도 보입니다. 바로 세 번째 유사점, 실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헤딩 상황에서 볼을 따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포항전의 상황처럼
전반과 후반 막바지에 이를수록 롱볼에 의한 공중경합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의 실점 장면에선 수비 라인이 이 경합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세컨드볼을 자주 내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광주의 풀백과 센터백이 상대적으로 큰 키에 강력한 제공권을 갖춘 수비 라인이 아님을 파악하고 상대팀들이 이 약점을 공략해 득점 찬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의 풀백과 상대의 공격수가 경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3월 31일 대구전에서 요시노의 득점과 에드가의 득점 상황 모두 타점이 높은 에드가가 키가 작은 광주의 풀백과 공중경합을 펼치고 있으며 4월 3일 인천전 무고사의 득점 또한 비슷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포포비치의 클리어링이 인천에게 전달되고 결국 홍시우의 크로스는 무고사와 두현석의 경합으로 연결되며 실점을 하고 맙니다.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설정한 실점 가설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6연패를 하는 동안에 실점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고 그 시퀀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이를 능동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스트라이커로 활약한 허율의 센터백 전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6연패의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FC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26번의 공중경합에서 10번밖에 승리하지 못했는데 허율은 혼자서 8번의 공중경합 상황 중 5번이나 포제션을 가져왔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올 시즌 롱볼로 실점한 게 많아 유리와 소통한 뒤 센터백 전향을 결정했다. 수비 대응이 좋아지고 있고 습득력이 빨라 좋은 센터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도하는 축구는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의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